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오늘은 이제 영신쌤이랑 같이 건대 기출, 작년 기출을 가지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풀이 설명 한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제 드로잉도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리빙 디자인과인데 이제 문제는 요 문제에서는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네. 제공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트로피칼 이미지를 주제로 공간감을 살려 화면에 자유롭게 연출하고 표현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트로피칼 이미지라는 이제 주제를 밑에 적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트로피칼이라는 의미가 열대지방 자연의 강렬한 완색적 배색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주어진 사진 자체가 흑백 이미지를 줬죠. 네. 근데 트로피칼 이미지를 설명할 때는 또 강렬한 원색적 배색 그 단어의 해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흑백 이미지를 트로피칼 이미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컬러를 쓰는 그 컬러를 사용하는 느낌을 이제 보시려고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신 것 같고요. 소재가 인공물, 자연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두 개 인공물이고 나머지 다 자연물인 것 같습니다. 네, 자연물이라고 해도 식물이 대부분이고 앵무새가 하나 마치 주인공처럼 이걸 왠지 그려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하나 딱 등장을 했는데 앵무새를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앵무새라는 소재 자체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흰색 이제 골고루 컬러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합격하기는 어렵고 네. 이제 나머지 소재들과의 그 조화로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소재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최소 한 개씩만 넣어도 7개가 화면에 다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를 7개를 다 그려야 되는 상황이냐 2개씩만 넣어도 14개인데 그쵸. 이거를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나와 있죠. 네. 제공된 이미지들 중에서 세 가지 3가지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7개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적어도 3개 이상이면 3개부터가 맞죠? 그쵸. 2개를 쓰면 안 되는 거고 네. 1회 이상이라고는 적혀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조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소재가 3개 이상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3개를 선택을 해서 트로피칼 이미지가 느껴지게 1회 이상 배치가 되게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7개 다 넣는 게 좋느냐 적게 넣는 게 좋느냐 이런 약간 단순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형적인 관점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좀 선택된 몇 가지 개수가 들어와주는 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본인이 여러 개를 그리는 스타일이 맞고 네. 여러 개를 써서 내가 트로피칼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는 그게 더 편하다. 난 그걸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게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은 거긴 한데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그리면은 나는 내 실력 발휘가 안 된다. 나는 그 단순하고 그래도 조금 심플하게 그러면은 뭐 앵무새 뭐 한 마리만 그려도 다른 소재, 나머지 뭐 식물 소재나 이런 것들 한 개 이렇게 총 3개 이렇게만 가져와도 나는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선택 안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이제 다만 공간감을 살려 나와 있는데 소재를 한 개만 넣어서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공간감을 살리려면은 소재를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2개 이상을 사용을 해줘야 이게 공간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1번 조건이랑 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께서는 요 물체 7가지들의 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선생님의 실제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네. 동물을 의도해서 하나 이제 집어넣는 게 느껴지고 네.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이거 생김새가 다 개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네. 소재가 7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3개 이상 선택을 하라고 했고 자유롭게 소재에 대한 부분은 의도가 없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소재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건대 커디 예전 문제 중에 화살표의 종류가 9가지인 경우가 있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거기 빨대 2종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제 재작년 건대 커디 문제 중에서 이제 도형을 평면 도형을 줬는데 평면 도형에 대한 이미지를 준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탁구공하고 평면 도형을 선택해서 그릴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제한이 없는 평면 도형을 이제 그리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수 제한이 그것도 이제 없다고 봐야죠. 이제 본인이 평면 도형의 어떤 경우의 수를 쭉 따져 본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의 의도에 맞춰서 이제 그릴 수 있게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도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자연물, 인공물 그리고 자연물에서는 식물과 인공물, 동물, 동물 이렇게 이제 나눠준 거를 보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3가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조화로움이 느껴지는 일단 앵무새를 하나 선택을 하고 동물에서 하나 선택을 하고 식물에서 한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인공물에서 한 종류를 선택을 하면 일단 제한된 조건은 지키면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으면서 조형성도 가져갈 수 있죠. 여러 가지 소재들 그러니까 종류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식물만 3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요거 3개를 선택을 했을 경우 물론 개성이 있지만 요게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또 이렇게 비슷해질 수도 있고 본인의 의도가 뭐냐가 중요하지만 그려지는 이미지가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보는 사람은 산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골고루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개성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이제 소재들의 개성을. 이제 소재 하나씩 좀 보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앵무새를 하나 선택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앵무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형성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앵무새를 선택을 하면 앵무새라는 건 동물이니까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앵무새 자체만 봐도 트로피컬 이미지가 아까 이제 보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앵무새라는 이 소재 자체가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린 사람들도 되게 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지를 보면은 뭐 이런 이제 나무 위에 올려져 있고 얘가 거기 올라가 있는 이런 이제 정적인 이미지가 인쇄가 딱 됐는데 일단 동물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날개를 펼치고 이런 이미지가 더 도움이 되겠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본인이 이 문제에서 정지된 이 이미지 안에서 이걸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건 가능한 건데 동적인 이미지를 그린다고 해서 날개를 뭐 펼치는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이미지? 이 동적인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머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적 연출을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보고 그릴 수 있으니까 네. 이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살려도 뭐 물론 교수님 의도에서는 얘가 동물이니까 이게 좀 날개도 피고 그런 걸 그랬으면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못 그리는데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려서 이제 불이익을 보는 네.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쪽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그쵸? 아무래도 조건에 뭐 딱히 뭐 그런 부분은 없었으니까 네. 본인이 잘 그릴 수 있는 각도나 뭐 시점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고 동적 연출이 가능하면 모르는데 본인이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뭐 요 정도 이미지가 일단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네. 저희 합격생들 보면은 또 날개를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아도 뭐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또 단순하게 접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앵무새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넣었을 때 뭐 날개를 피느냐 안 피느냐 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하신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의도가 느껴지고 그걸 좀 잘 활용만 하면 크게 이렇게 불이익받지 않는 선에서 합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날개를 폈을 때 이제 네. 좌우 대칭으로 펼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투시의 어떤 감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날개를 폈는데 얘가 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양쪽으로 V자로 이렇게 쫙 펼쳐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애가 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날개가 또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다 폈을 때 또 그런 감이 없는 친구들은 또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되게 어색하게 그리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날개를 그런 이제 동새를 잡을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형태 설명할 때 이제 치킨 좀 예를 들면서 이제 뼈 한번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여기서 머리가 있고 부리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보고 따라 그린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목뼈가 이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몸통이 있잖아요. 몸통이 있고 그 이제 치킨 먹다 보면 이제 뼈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봉이 있고 이렇게 뼈 2개짜리 있고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설명해주면 좀 재밌게 좀 따라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깃털을 이렇게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맞는 비율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런 방법도 가끔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거나 요 세 개는 특히 좀 역할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선 요소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네. 보시면 얘는 패턴이죠. 패턴. 네네.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트로피칼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정한 어떤 패턴을 줘서 화면을 구성하는 게 나는 유리할 것 같다라면 이 소재를 선택을 해야죠. 이제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패턴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좀 강조의 요소로 쓰이기는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하고 같이 선택을 하면 지금 패턴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산만해질 수 이제 있다. 보는 사람은 엄청 이제 눈이 아프게 형태적인 부분은 다른데 이게 다 다르게는 생겼는데 좀 질감적으로 패턴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의 선택은 좀 조심히 하시는 게 좋고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한다 네. 그러면은 얘는 조금 소프트하게 그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깃털에 있는 거니까 네. 얘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뾰족한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얘네 두 개가 이제 인공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걸 이제 선택할 때는
이런 거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까지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얘네는 이제 화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좀 선택이 돼야 할까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둘 다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소재가 나왔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의도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요 내부에 있는 공간 안에 어떤 형태를 넣었으면 하는 그 내부 공간도 좀 활용했으면 하는 게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네. 요거는 이제 투명체고 네. 요거는 투명이 아닌 패턴이 인쇄가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형태가 조금 더 내부에 뭔가가 담겨져 있는 느낌이 더 잘 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투명한 질감, 유리 질감의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좀 포인트로 쓰기에도 좋아 보이겠네요. 반면에 이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겉에 있는 패턴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형태가 입체니까 이제 네. 평면이 인쇄되어 있는 이 상황이 이제 그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를 잘 그리면은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평면과 입체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형태를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손잡이가 있고 없고 차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형태 개성이 있죠. 여기는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고 얘는 전체적인 쉐입이 뭔가 달려 있는 건 아닌데 아웃라인만 네, 조금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단순한 옹기동이 아니고 유리잔이라고 일단 이름도 하고 있고 쉐입 자체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약간 와인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는 게 만약에 투명한 걸 좀 살릴 수 있고 내부에 뭔가 담겨져 있는 걸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리잔을 선택을 하면 되고, 다른 소재들이 패턴이 없고 조금 소프트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형태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손잡이도 있으니까 이게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 형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지만 이 형태를 돌렸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조금 비틀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손잡이가 이 앞쪽으로 달려 있는 것처럼 달려 있네. 네. 여기 달려 있고. 네.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뭔가 방향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회전하는 상태 자체가 얘가 입체적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 형태가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유리잔은 이렇게 회전시켜도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형태적으로는 좀 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리기가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둘 다 뭔가 앵무새랑 좀 연관지어서 그리기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록한 형태가 부리로 여기를 물 수도 있고 혹은 발이 어딘가 이렇게 짚고 있는 것처럼 여기를 짚는다거나 그렇죠. 건다거나 저희 재현작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덧붙이자면 식물들에서 뭘 선택을 하느냐를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여기서 딱 멈추고 외곽선만 따는데 이렇게 그냥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 부분에서 형태를 많이 틀리죠. 이렇게 이 투지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나머지는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휘어지면 이 패턴의 모양이 조금씩 납작해지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공간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락조는 배 선생님은 안 그러시나요? 저 나는 배 선생은 이게 또 사진이 약간 좀 평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고생인 것 같아요. 그걸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지 않을까. 근데 추측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이거 한 장이라. 이게 실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제 생각엔 리빙 디자인과다 보니까 약간 패턴 디자인을 좀 겨냥한 느낌이어서 약간 이런 요소들은 지금 사진처럼 약간은 평면적인 형태로도 접근해도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근데 얘를 그렇다고 해서 평면적으로 또 그리다 보면은 얘도 형태가 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또 변화를 또 안 줄 수가 있죠. 자세히 보면은 이 형태가 이제 얘를 감싸고 있는 이런 것도 좀 관찰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 어렵네요. 어렵고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형태 자체가.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예쁘다. 그쵸? 이거 그리고 나 좋겠다. 그러면 또 이제 한마디 곤란하니까 예쁜 것 같아요. 나는 예쁜 것 같아요. 잘 그리면 예쁘겠죠. 그쵸.
꽃을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로맨틱 좀 하는 뭐가 로맨틱한 느낌 들지 않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상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봐가지고 옛날에 상명대 기출문제로 아마 있었을 때는 좀 봤는데 지금 네. 그 이미지도 특히 막 입체적이진 않아서 우유병이랑 같이 나왔었죠. 그런 거 공이랑 우유병을 해서 나왔었는데 맞는 생각은 조금 더 입체로 보셨군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 않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냥 이제 얄쌍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덩어리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양감을 잘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입과 입 사이에 이제 그림자만 잘 표현해도 입체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사진 보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실물을 자주 주는데 이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좀 연습량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물을 또 주면 또 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진보다 실물 보고 그리면 더 잘 그려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그것만 준비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사진만 나오고 심지어는 또 사진도 안 줄 수도 있는데 사진도 안 주고 이게 당황하겠죠. 시험장. 그런 학교가 이제 크게 한양대가 좀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사진을 안 주면 그러니까 사진을 주긴 하는데 디테일한 모습은 잘 없다 보니까 평소에 좀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아 이거 새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만 너무 열심히 그렸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리컵도 좀 그려줘.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사진만 보면은 그릴 게 딱히 없어가지고 뭐 물론 묘사할 건 있지만 형태가 좀 단순하게 생겨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자연물 느낌이 안 나겠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것도 이제 공간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네모로 이렇게 사각형 안에 이렇게 넣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보면 평면 소재라고 봐야 돼요. 납작하게 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를 방향을 이렇게 살짝 틀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요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느 정도 패턴이 있으니까 이 간격을 잘 보신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기서 넓어졌다가 작아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지는 느낌이 보통 학생들이 이제 실루엣만 보고 형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입체적으로 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요거를 정말 어려워요. 요거 이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사실 외우셔도 돼요. 모든 이파리를 다 이렇게 그리면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트윗이 잡아놓은 걸로 이렇게 파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디테일 그리고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이 종이 화면이 평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려진다고 그냥 안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을 믿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표현할 때도 그렇고. 지금 지우개를 한 번도 안 쓰고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틀렸죠? 자연스럽게 그래도 나오는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얘를 소재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이는 이제 뭐안 그리고는 있지만 이제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리시면은 뭐든지 잘 그려 보이는 거죠. 그것도 있고 똑같진 않더라도 입체적으로 사실 그런 것들도 원하시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와도 이렇게 접근하면은 다 해본 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알록달록하니까 여기 이제 패턴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잎사귀 이파리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촘촘하죠? 네. 촘촘하면서 묶음으로 하나의, 좀. 하나의 라인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곡선적인 이런 느낌이 있죠. 네. 이런 게 특징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요 일부를 또 확대하면은 또 이제 비슷하고 또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어서 이게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뭘 선택하느냐 보다는 이제 선택한 거를 본인이 어떻게 구성하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조금 불리하긴 한데 이렇게 세 개 선택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형태에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 요거를 차용해서 쓰고, 이 형태는 이렇게 촘촘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적으로 해가지고 널찍하게 또 쓰면은 네. 각자의 또 개성이 또 살아있는 거다 보니까 딱히 뭐 그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뭐 선택을 하더라도 그냥 의도대로만 잘 정리만 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죠. 이제 네. 이제 시험장 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딱 받을 텐데, 받고 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 뭘 그려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접근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섣불리 또 그것 때문에 고르질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형적인 어떤 이론이 좀 밑바탕이 좀 강하게 돼야지만 이런 걸뭐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살려서 뭐 연출을 해주고, 얘는 뭐 선으로 활용을 해줘서 뭐 공간을 빼고 뭐 면으로 쓰고 뭐 이런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면은 그냥 선택하고서 그냥 막 그리면서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쵸. 이게 결국에는 뭐가 나와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조형의 요소를 본인의 조형 능력으로 표현을 하는 뭐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뭔가를 선택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나왔을 때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래도 나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건대 같은 경우 문제 유형이 바뀌고 나서 많이 본다고 하는 게 어떤 의도였잖아요. 네. 디자인 의도를 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제안작들 보시면서 네. 지금 뭔가 정답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죠? 그렇죠. 네. 뺐고 그 이후에 또 한 장 한 장 좀 리뷰를 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분석해드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합격한 그림들은 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어떻게 넣었는지를 중점으로 해서 보시면 단순히 접근이 안 되실 거예요. 뭐 앵무새를 그렸냐 안 그렸냐, 뭐 유리잔을 얘를 그려야 붙느냐 얘를 그려야 붙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싶네요. 네,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작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 컨텐츠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